김영희 대표님과 당대표님과 그 다음에 권선택 아마 대전시장님께 꽃다발 전달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회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최고님도 같이 해주세요. 오늘 전당최고위원회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표명입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여의도를 벗어나 삶의 현장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으로, 대기업을 벗어나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이어 대전입니다. 대전은 지방집권의 거점 중 한 곳입니다. 대전은 우리 당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대전에서 최초로 우리 당 광역 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대전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에 대한 우리 당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시민들께서는 대전 발전의 최적임자로 야당인 권선택 시장을 선택하셨습니다. 권 시장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12일의 교통수단인 트램 방식으로 결정하는 등 미래지향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직접 호남을 방문하여 충청 호남 지역 발전 사항이었던 호남선 KTX 문제를 상생 발전의 계기로 성화시키는 정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KTX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 호남 7개 지자체장 연습회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우리 당의 단체장들이므로 상생의 합의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된 서대전 익산간 철로 직선화를 위해서 우리 당이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충청 호남이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 지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거리도 좁혀지는 충청 호남 상생선을 만들겠습니다. 대전의 수건 사업인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난간에 처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벨트의 부지 내기를 대전시로 떠넘기더니 우여곡절 끝에 약속한 500억 원 지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대전 시민이 선택한 권선택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고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권선택 시장을 지킬 것입니다. 권선택 시장이 대전까지 권선택 시장이 대전 발전과 대전 시민을 위하여 시정에 대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대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에 더욱 예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주한 미 대사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또다시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더욱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정부 당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경제정책이 전반적으로
부동산과 토목 중심입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로 고통받는 가계 부담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이라며 추진하고자 하는 SOC 인자 사업도 과연 우리 경제의 절실한 소비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처럼 국민의 철새 낭비와 건설사에 대한 특혜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 경제가 실패한 MB노믹스를 답습해서는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가계 소득입니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고 예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추진한다면 관련 입법이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주승용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의 허브인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대전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이곳 대전이 연고팀인 하나 이글스 야구팀이 1승 1패를 거두며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력한 투수진과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서 올해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하나의 부진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대전 시민의 성원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야구처럼 작은 실수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므로 더욱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부는 민생 제일 경제 정당으로 국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서 대한정당 집권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전 시민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대선 승리라는 만루 홈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출래 불사춘,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전국도 겨울 공화국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폭등으로 아파트 전세 난민들은 연립으로 살림을 줄여서 이사하고 도심에서 변두리로 이사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점차 팍팍한 벼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복지 등 국민적 요구에는 소가 닭보듯 새누리당이 느리고 리포트 대사의 피습의 불행한 사건에는 마치 물 만난 듯 정복머리와 공안머리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해야 할 일에는 느리고 나쁜 일에는 참 빠른 한심한 정당입니다. 국민을 너무 만만히 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고질적인 정복 공안머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 단두대라고 언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중화를 더욱 가속시킬 것입니다. 국토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규제 완화라는 단기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국토균형 발전이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153만 시민이 뽑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선거법 1심 선고재판이 오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권 시장이 2012년부터 미래포럼이라는 선거유사 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기소하여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소권 남용으로 지나칩니다. 미래포럼의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면 현직 정치인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으로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무리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춰 도를 넘는 규형이며 야당 단체장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도 객관적인 간접 사실이 존재하는 게 의심스럽고 상식과 경험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 위법한 압수수색과 무리한 강압수사까지 해서 고마에 올라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대전시정이 안정되게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네, 다음은 박수를 약간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옳으신 말씀을 하더라도 자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저한테 박수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사회자가 권선택 시장에 대한 발언을 저도 준비했는데 주승용 최고위원의 발언과 같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권선택 우리 대전시장께서 검찰의 표적 수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선택 시장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대전 시민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대전시정의 안정과 그리고 대전 시민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결과가 나오기를 악망합니다. 저는 이곳 대전 출신입니다. 대전 도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부사동에서 26번 버스 타고 삼성동 도문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곳 청남도청 앞을 지날 때 감격스러운 장면을 하나 생각합니다. 바덴바덴에서 IOC 사마라치 위원장이 세울하고 발표했던 88 올림픽의 유치를 바로 이곳 학교 통학길에 청남도청 앞에서 들었던 감격이 오늘 새로 떠오릅니다. 지방재정법에 관한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여야 합의 정신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합의 정신 못지않게 지방재정법 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목적으로 지방채 남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직접예산, 소방예산, 천재지변예산, 지방채 차환 이 네 가지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누리과정 중앙의 완전 책임제를 파기한 결과 결국은 첫 단추가 잘못 깨져서 지방재정법까지 누더기가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의원에 의뢰해서 발의한 지금 개정 입법은 5항 지방예산 부족분, 6항 교직원 명퇴수당 이 두 가지 조항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국가에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재정 잔입도가 50% 미만입니다. 누구든 지자체장들은 빚을 내서 선심 예산을 쓰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예산 부족분을 빚을 내서 쓰고 그리고 이자는 갚아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빚은 그것도 또한 지방에서 고스란히 부담해야 될 그러한 빚입니다. 따라서
여야 합의 정신이 지켜지더라도 이것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할 건지, 어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 줄 건지 보완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행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도 따져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리포트 대사가 어제 표현을 했습니다. 동네 아저씨로 남겠다, 그리고 같이 갑시다 라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미국의 대응을 보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지금 무모하게 정북몰이를 하면서 사실상 국익을 해치고 있는 듯한 그런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부터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폭력 사건도 테러라고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테러방지법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의 현안을 하나 더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사이언스 컴플렉스 500억 이창부 예산이 지금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질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한 대로 하루빨리 500억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도 말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급해요. 빨리 줘요. 충청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급한 겁니다. 약속대로 빨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권선택 시장님께 힘내시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충청의 아들로서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중심도시 대전에서 최고위원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리포트 대사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축하합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세준이가 잘 밤잠을 자지 않고 아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 당사자인 리포트 대사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고 한미 유대가 더 굳건해졌다라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번 사건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10일자 뉴욕타임즈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측이 이 사건을 개인의 소행보다는 동북 그리고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떡 본 김에 제사라도 지내겠다라는 태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테러를 방지하자는 목적과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하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빙자해서 국정원 사찰과 인권 침해를 보장하려는 국정원 공작정치지원법입니다. 국정원 공작정치지원법을 테러방지법으로 위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논의에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이 북한인권법 논의에 일정한 진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은 실제로는 국내의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법이지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새누리당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한마디로 양두구육법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명실상부하게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최소한의 공론화조차도 생략한 채로 사드 벤치를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익을 외면하는 책임있는 집권정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합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미생세대의 고통의 드라마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기성세대가 답해야 합니다. 드라마 미생열풍은 우리 사회 고통받은 비정규직,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신드롬은 미생 종영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우리 사회 미생들의 비명은 곳곳에서 고통스럽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간적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 실업 대란 속에 청년들의 고통에 대한 문제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청년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만 15세부터 29세 청년층 취업자 숫자가 오히려 70만 개 이상이 줄어드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청년 실업 대란 속에 청년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절망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재계, 정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민관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때입니다. 권선택 시장에 대한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는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시정의 안정을 바라는 대전 민심과 그리고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 권선택 시장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래부는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대한 500억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방희 소속 지도부로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단철해 낼 것을 이자를 빌어 다짐합니다. 네, 이어서 오용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서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 권선택 시장님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에 그동안 검찰이 보였던 행태를 보면 충청권 전반의 우리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매우 무리한 표적 수사로 우리 야당 단체장님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권선택 시장님의 경우 검찰이 그 과정에서 위법한 문제점들을 드러냈던 그런 증거물들을 토대로 기소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권선택 시장님과 함께 이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대전 시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지난 9월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충남 충북과는 달리 우리 대전을 성장지역에서 정체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전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교통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교육도시로서의 지위를 누려왔지만 그동안 발전 동력을 좀 잃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권선택 시장께서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제안이라고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전 산단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대전이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 역동성이 넘치는 도시로 권선택 시장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전 현안과 관련되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남도청 이전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이 옛 도청사의 문화적 가치 구현 및 개선 발전 차원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매입 및 활용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의 매입 예산을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도청사와 경찰청 부지 통합 활용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대로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충청민들께서 느끼는 타지역 대비 표의 등가성과 평등가치의 문제 인식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목소리가 소외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이 정계특위 구성에 있어서 지역적 안배에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끝으로 마크 리포트 대사 퇴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빠른 쾌유와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에서 이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는 리포트 대사의 피습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이 피습 사건을 의미로 한미동맹 강화 운운을 하면서 이러한 사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익에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공론화와 국민적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절에 고향해온 충청의 딸 유승희입니다. 역사가 숨쉬는 뜻깊은 곳에 온 만큼 대전 현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과학공원에 건립 예정인 기초과학연구원 IBS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500억 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IBS는 대통령 공약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핵심입니다. 제가 미방위원으로서 IBS의 조속한 건립을 특별히 잘 챙기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전의 원자력 시설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만큼 안전 대책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는 전국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모든 핵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전국 2위의 방사성 폐기물을 보유 중입니다. 하나로 원자로는 2004년 4월 이래 거의 매해 사고가 발생해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자력 발전 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대전은 안전대책과 지연대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전의 원자력 시설단지 2km 내에 38,000명이 거주하고 학교가 7개나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대전에도 보리, 월성 등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처럼 원자력 안전협의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유무형의 원자력 안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거슬러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해 진행되는 현 상황을 안타깝게 그지었습니다.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조준 수사하고 150만 시민의 선택을 뒤엎으려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얼토당토한 종북몰이에 나서더니 이제는 스리슬쩍 사드 도입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뺨을 맞았는데 뜬금없이 우리 집 앞마당에 대포 들여놓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지속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중국의 예민한 반응은 당연합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이름 그대로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력입니다. 북한의 대담 공격력 단거리 미사일 요격 목적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할 미국 본토 방어용 미사일입니다. 사드는 대한민국 국익에도 반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합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1차 공격 타겟이 되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에 깊은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를 의문스러운 압박으로 둔갑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추진도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심보입니다. 미 정부는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개인의 돌출 행위에 의한 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6월 아주 더운 날이었어요. 대전 터미널 앞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서 목청을 높여서 우리 권선택 후보님 지지 유세를 했는데 배가 고픈 점심시간이 돼서 거무거로 우리 권선택 후보님과 함께 점심을 때우는 선거운동을 한 기억이 나네요. 이제 이렇게 당당한 권선택 시장님이 되셔서 만나니까 참 가슴이 뿌듯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권선택 시장은 단순한 대전시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95년 시민의 손으로 대전시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민주개혁 세력의 첫 번째 시장이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6년 대전은요 병원 침대에서 이렇게 관심을 보인 대전이 새누리당이 이 대전시를 장악하고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전의 GDP 순위는 꼴찌에서 세 번째로 1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바로 광주광역시입니다. 이런 대전시를 이제 유능한 일 잘하는 시장, 계획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시장을 만나서 정말 위대한 대전 시민의 권리로 선택한 시장이니까 선택한 시장이니까 당연히 권선택이죠. 네. 이런 시장님을 정말 말이 안 되는 사유로 그것도 위법 수집한 증거로 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까지 시정을 흔들기 하는 것은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전은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구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였다가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정치인은 정치활동을 안 해야 되고요. 대선 후보로 거명됐든 되는 모든 사람들은 정치활동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런 거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연구단체나 포럼을 만들어서 정치 주제에 계속 천착하고 시민과 호흡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대한민국은 정치 활동의 자유가 없는
그런 동토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이 선택한 권선택 시장, 명품 시장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는 것은 비열한 꼼수에 해당하는 야당 탄압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고 현명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대전이 중원으로서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말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 대표님이 문재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선택 시장이 이 호남권 3대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나서 충청과 호남의 상생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행복 대전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그런 시장님이 될 수 있도록 대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영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지도부가 내려와서 문재인 대표님과 함께 또 권선택 시장과 함께 회충원을 방문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예전에 고향, 충효의 고향, 충청 회충원을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근데 왜 충청 또 이 대전 멀게만 느껴졌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제가 사는 곳이 광명인데 광명에서 광명 KTX역에서 대전역까지 딱 50분 걸렸습니다. 저희 광명에서 시내 종로구나 중구까지 가는 시간과 맞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저 노원구나 강북구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심 지역이다. 그래서 충청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국가사회 발전이 되어야 된다 해서 행정수도도 이리 옮겼죠. 그래서 제가 직접 겪어보면서 이 충청 대전이 중심 지역이 될 수가 있구나, 거리상으로나 시간적으로 봐서. 그런데 행정 중심 지역만 돼서는 안 되죠. 경제 중심 지역이 되려고 그러면 지역 경제가 발달되려면 일단 금융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충청 지역은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다 폐쇄됐죠. IMF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의 금융기관 정리 프로그램이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금융노조 위원장이었는데 IMF와 참 많은 지난한 싸움을 했었는데 지방은행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정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영남 지역에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다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 전북은행, 광주은행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주도에 있는 제주은행도 있습니다. 제주도 강원과 충청만 금융기관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에 어느 지역이 3개 은행이 있고 어느 지역이 2개 은행이 있고 이러면 지역별로 좀 한두 개 숫자를 공평하게 줄인 게 아니라 충청은 2개 있던 은행을 다 없애버리고 어디는 3군데 있는 걸 그대로 다 살리고 2군데 있는 걸 다 살리고 이렇게 해서는
충청이 과연 중심 지역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역 상공인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마 금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최고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오히려 권선택 시장님 힘내시고 이제 충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해 주십시오. 저희 당에서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최고위원의 발언은 끝났는데요. 아까 소개할 때 잠깐 빠졌습니다. 우리 선병렬 전 국회의원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아까 우리 판사 출신의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권리로 선택한 권선택 시장님의 발언과 대전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도 지역의 최다선인데 말씀하시죠. 우리 대전을 찾아주신 문재인 대표님, 또 최고위원님들, 당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 국회의원 세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바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이 지도부가 새롭게 출발해서 지지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심이 내포되어 있다한테 말씀드리고, 또 현장에서 또 진솔하게 경청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관으로서 대전에서 최고위원을 개최했습니다. 대전 민심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고 드릴 말씀은 거기다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호남선 KTX 문제입니다. 지난 2월 5일 날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대전 민심이 안 좋습니다. 또 당했구나 하는 분노와 실망감이 많이 녹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직접 호남권에 광주시장을 비롯해서 세 분을 직접 만나뵙고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내가 기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서전을 해서 익산으로 가는 단절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 수서가 KTX가 개통될 시점에 측편을 해서 연결을 시키자는 데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전에서 익산에 이르는 불공고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선화시키겠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자 합의를 받습니다. 약 8천억 정도가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추진하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청권 광역자치장 4번도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7개 시도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공통점을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해결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충청권에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논산에서 계룡을 거쳐서 신탄전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국가철도망을 좀 활용도를 높여보자 이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 계룡에서부터 시내를 관통해서 신탄으로 짓는 한 35km의 사업을 도심철도로 활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약 2,500이 되는데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대전시가 부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KGI에서 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이 자리입니다. 바로 충남 옛 청사 이전 부분에 대한 활용 문제입니다. 약 이 땅이 한 8,000평, 있는 경찰청이 한 4,000평에서 약 12,000평가량 됩니다. 이 도청부지는 충청남도가 소유권자고요. 또 경찰청은 국가 소유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부지 매입을 협의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약 800억 정도를 낸 예상으로 꼭 확보해달라는 말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 도청사하고 경찰청 부지가 통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수억 좀 추가시켜서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도청사에 대한 활용 계획은 물관부에서 약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대전시가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활용 계획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교육과 문화예술의 복합 협업 밖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당과 문재인 대표님은 세종시로 상징되는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본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뚜렷하게 각인되고 있는 DNA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서대전 KTX 문제, 그리고 서대전역과 익산역 직선화의 문제, 사이언스 컴플렉스의 문제, 이런 인식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권선택 시장에 대한 염려와 안타까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야당이기 때문에 겪는 고초라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권선택 시장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의지에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검찰은 권선택 시장을 위법 수집 증거와 독수 독가 이론 반해가면서 편파 수사에 의한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법원을 믿습니다. 현명한 정당한 판결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잠시 뒤에 방문하실 대전 유성구에 소재하는 부강테크라는 기업은 서울 역삼동에 본사와 연구소를 두었던 기업입니다. 올해 초에 본사와 연구소까지 우리 대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연 매출액의 10%인 200억 원을 R&D에 투자하고 특허만 무려 100여 개를 갖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우리 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표께서 부강테크를 방문하는 이 의미는 민생을 살리는 경제 정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과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속으로 민생 살리기를 위해서 방향을 잡으신 우리 문재인 지도부, 새 지도부 참으로 국민의 공감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몹시 고달픕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특히 서민들의 삶의 전부인, 재산의 전부인 전세의 문제에 관해서 당이 좀 더 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선택 시장의 문제는 150만 시민이 선택한 권리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법부당하거나 또는 야당이기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선 KTX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KTX의 문제는 호남의 KTX도 대전의 KTX도 코레일의 KTX도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KTX고 대한민국 국민의 KTX입니다. 승객이 있는 곳에 기차가 다녀야 되고 소유가 있는 곳에 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호남과 충청의 소통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해 줄 필요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권 시장님께서도 지자체의 단체장과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주승용 최고위원을 비롯한
호남 의원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과 충청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